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상 우리가 도지를 볼 수가 있죠. 십자가형으로 하락 중에서 십자가 나왔으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된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하락은 단기적으로 좀 멈춰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해석만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거래대금을 눌러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전과 다른 거래대금을 갖고 있죠. 뭐 조금만 더 쌓이면 1조가 쌓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게 상위에 있다라는 의미는 다른 알트코인들로 거래대금이 돌고 있지 않다. 이런 장일수록 이렇게 조금은 설거지를 시키는 이런 세력형 차트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막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장의 모습을 좀 판단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하락에 대해서 해설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은 김프값입니다. 제가 저번에 하락할 때는 10%까지 봤고 지금 현재는 뭐 6% 정도를 봤었는데 저는 하락장에서 나오는 김프가 끼는 현상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자, 이게 왜 발생하는지부터 여러분들은 해설을 하셔야 돼요. 왼편에는 원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편에는 테더 차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테더 차트에서는 이렇게 무너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오는데 원화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다 파는 게 적어요. 그리고 매도 물량도 낮기 때문에 또 호가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갖다 파는 물량이 많이 없어지게 돼서 이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격차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태도 가격은 싼데 원화 가격은 비싸다. 이거 김표를 의미를 하고요. 가격을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쓰이지만 이게 올라갈 때 있죠. 올라갈 때 잘 보시면은 김표가 점점 줄어들면서 반등폭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표현할 때 올라갈 때는 방해가 된다라고 저는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태도 가격이 많이 무너지고 김프 값이 이렇게 좀 많이 끼게 되면은 뭐 반등이 남아 있을 때는 반등에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가격을 매도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한 기회 살려서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김프 값이 뭐 10%가 낀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거 만약에 올라갔을 때 하락하면서 김프가 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제 내용은 좀 반복을 해볼게요. 어제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루나랑 UST입니다. 그래서 UST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어제자에 제가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 UST 값이 상단에 붙여 놓는지 꼭 확인하시고 단타를 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자정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 이후에 한 원펀치 때리고 그 다음에 0.2달러를 가게 되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덕분에 비트코인도 사실 바닥에서 반등이 많이 나왔던 상태였지만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반등이라는 소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이 구간에서 계속 좀 지루하게 횡보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UST가 무너지면서 또 하나 타격을 입은 게 있는데 당연히 루나겠죠. 이 UST 가격을 결국에는 1달러로 맞추기 위해서 하락을 하면은 루나를 팔기 때문에 루나상으로는 반등이라는 그 포인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은 사실 이 양봉 두 개를 제외하고는 4시간 봉상으로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고 15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줄줄이 흐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선물 시장에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루나는 그냥 숏 걸면은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며칠째 그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고 있는 코인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하나는 초신성 테마고요. 루나가 무너졌으니까 약간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가치 보전이 잘 되어 있는 놈.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 나락을 갈 때 아직까지 저가 터치도 없고 아직 약간 좀 가치가 보전이 되어 있는 놈. 이 둘 중 하나로 약간은 아래를 보면서 진입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선물시장이기 때문에 현물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더리움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추가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 하나인데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거 하나 뭘까요?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중대로 좀 들고 계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이더리움 들고 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반반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현금이나 아니면 뭐 그냥 이더리움으로 채워 놓으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이 장에 대해서 유동성을 살려서 즉 변동성이 높은 놈들로 가득가득 채워 두시는 거예요. 글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위치를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위치가 저가입니다. 지금 저가 부근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나는 앞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양봉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반갑냐?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매수세가 강력했다면은 반등이 크게 나왔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아니겠죠. 이 정도는 나왔겠죠. 이 구간에서 뭐 36,000이나 4만 사이 이 구간에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반등이 크지가 않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사실상 여기서 양봉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거래 대금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높아져야 돼요. 뭐 일봉이 아니라 뭐 4시간 봉, 1시간 봉으로 보고 길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저는 이 거래 대금이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찰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며칠 뒤에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 약간 거래 대금이 지금보다 막 높아지게 된다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가를 받는 이 거래 대금이 이게 가장 높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을 종결시키는 그 저가는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낮을 때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요. 이 구간과 이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바람직하게 나왔으려면은 그러니까 즉 상승을 하는 패턴이 나왔으려면은 여기 거래 대금이 엄청 낮아야 돼요. 횡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죠. 하락장인데 거래 대금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이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했었는데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말 저가의 거래대금은 어때요? 지금 이게 떠서 제가 마우스를 갖다 놓지 못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제가 그어드릴게요. 지금 거래대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락 포인트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낮아져서 네, 좀 일치시키면 이런 식으로 낮아져서 지금 이때 저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거래대금? 아니잖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 높죠. 그렇죠.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엄청 높죠. 그렇죠.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일단은 제가 거기까지만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반등이 존재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많이 봤던 데드캣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장이 좀 약간 비관적이고 되게 좀 안 좋게 보고 있지만 한 가지 조금이나마 이렇게 약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이쯤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21년도 여름 가격에 있는데 이더리움은 약간 버티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비트코인을 제외한다면은 약간은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서는 여기서 조금은 횡보를 하면서 가격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는 나스닥의 무적의 13K가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많이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포인트가 나스닥으로부터 12K 부근과 그리고 11K 부근에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12K도 약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포인트는 무너졌긴 했는데 지금 나스닥으로 보면은 하락분이 최고점 대비해서 27% 떨어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 코로나로 인한 하락이 31%예요.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금의 충격이 코로나보다는 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시면서 약간의 희망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서 기회를 준다면은 저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계열수가 앞으로 한 1,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마 1개월 내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 얘기가 틀려도 2개월 내에는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중구난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락장이 언제 끝나냐? 또 하락장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저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만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다 답을 아실 거예요. 저가가 나오려면은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줄줄이 세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가장 낮은 포인트가 나와야지 그때는 진짜 반등이 시작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를 나타낼 확률이 높고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전 차트를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말이라면 단기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저는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지루한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저가였다면은 그 시나리오에는 없겠지만 저가였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아마 9월 같은 상승이 아니라 7월 같은 상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승으로 봐야 되냐? 비트코인으로서는 7월, 8월, 9월, 21년도 7월, 8월, 9월에 나왔던 상승이 매우 느린 상승이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나왔던 상승은 매우 가파른 상승이었어요. 그러면은 데드캣 바운스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기울기가 이때,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하지만 지금 장에서 횡보하면서 만약에 올려주게 된다면은 제 생각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높이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이게 마지막인데 여전히 저는 USDT의 패깅, 그러니까 루나사가 얼마나 좀 버텨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회복이 되면은 지금과는 좀 장세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면에 있어서도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USD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매물대 근처에 있어서 정말 큰 하락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 잠깐 터치하고 온 수준 정도? 그렇게 본다면은 이 이슈라는 소재가 영향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향도가 거의 낮아지게 될 때쯤이면은 장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습을 봐야 되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떤 형태로 또 이 영향도를 미치는 놈이 지금 현재는 좀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물론 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거래대금상으로 지켜보면서 앞으로 장을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이런 하락이 나올 때마다 많이 힘드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좀 하락장을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비트코인에 처음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장에 개입을 했을 때가 이 장이 아니었어요. 이 장은 그냥 넣으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장이죠.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바라봤던 장은 이 장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놈 있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좀 올라오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장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정말 패턴적으로도 안 나와 있지만 와 비트코인이 뭐 390만 원이 됐고 에이다 볼까요? 에이다가 33원이 됐어. 저는 이런 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을 듯해요. 왜 해야 되냐면 제가 여기에 경험이 없었다면은 무지성 롱충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정보도 그렇게 탐닉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고요. 하지만 저랑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저보다 정보성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모습은 많은 분들이 떠나갔었고 많이 좀 정보력이 높으신 분들이 이 시장을 떠나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하지만 22년도, 21년도, 22년도 이후 장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살아남으셔서 앞으로 매매를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강조를 드린 바가 현금 확보나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해놔라. 이런 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말이 길어져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